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하이픈 마이너스 등 특수문자 읽는 표준 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 둘, 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전용몰 오픈. 셋,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부양 의무 기준 폐지.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하는 부양 의무자는 기준 적용. 넷, 올해 디딤 씨앗 통장 지원 대상 20만 3천 명으로 대폭 확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7세 이하 아동이면 대상. 다섯, 케이블카, 모노레일,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좌석, 휠체어 공간 설치,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도.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 원종필.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에게 특수문자에 대한 정확한 음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문자를 읽는 방법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도서관 홈페이지의 기술기호, 단일기호, 로마 숫자 등 총 819개 특수문자 유니코드의 한글 도금을 1월 16일부터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키보드의 특수 기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의 중간자리 구분 010-1234-1234를 위해서는 키보드의 하이픈 기호를 사용하고 뺄셈시 5-3은 2를 작성할 때도 같은 기호 하이픈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특수기호를 음성 TTS로 듣게 된다면 전화번호의 경우 010-이라고 읽어주고 뺄셈식에서는 5-3이 아닌 5-3으로 읽어줍니다. 따라서 하이픈을 나타내는 유니코드, 영어 대문자 U 플러스 숫자 002, 영어 대문자 D와 마이너스를 표현하는 유니코드, 영어 대문자 U 플러스 FF 숫자 0, 영어 대문자 D를 구분해서 사용해야만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음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작년 말에 정보통신 단체 표준 TTA.KO-10.147파트 1 점자 출판물의 특수문자 도금 방법 제1부 상세읽기 표준을 제정했습니다. 표준에는 유니코드 정보와 명칭을 제공하고 같은 특수기호라도 단어와 문장에서의 읽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독 읽기, 문장 읽기를 구분해 장애인에게 정확한 한글 도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도서관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이 음성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책의 내용을 소리로 듣기 위해서는 정확한 읽기 표현이 필요하기에 표준을 제정했고 출판사 및 공공관행물을 발간하는 편집자들이 표준을 이해하고 책을 발간할 때 유니코드 정보를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로 인한 기능 저하 또는 상실로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고용 안정 및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매년 약 9천 명의 장애인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보조공학기기 전용물을 지난 1월 15일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전용물에서는 공단이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정보를 영상과 사진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는 지원 결정된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의신고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팩스, 우편, 직접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공단에서는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 중증 2천만 원, 한도로 보조공학기기 구입과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공단에서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1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30만 원의 10%와 130만 원 초과액의 5%를 합산해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최대 10%입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전용물을 통해 제품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장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 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돼 부양 의무자의 재산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보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4년부터 2026년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인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연소득 1억 원, 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 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돼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 급지 기준을 최근 주택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 서울, 경기, 광역, 창원, 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 재산액도 최대 2억 2,800만 원에서 3억 6,4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구, 읍, 면, 동에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 군, 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디딤씨앗 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만 3천 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디딤씨앗 통장 사업은 위탁가정, 아동 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 아동이 사회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 진출의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금액의 1대2 비율로 매칭해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 자격, 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 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 소득 기준이 크게 확대됩니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부터 17세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올해는 20만 3천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디딤씨앗 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디딤씨앗 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삭도, 궤도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교통약자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관광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삭도, 궤도의 경우 그간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 이용이 불편하거나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규, 변경 허가를 받아 신설, 교체되는 삭도, 궤도 차량 및 정거장 등에는 이동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교통약자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삭도, 궤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삭도, 궤도 차량에는 교통약자용 좌석과 함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을 설치토록 했으며, 시청각 장애인 등 교통약자 안내를 위한 안내 방송시설, 전자, 문자 안내판,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 등도 설치됩니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가 삭도, 궤도 차량을 타고 내리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편리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거장 시설에서 경사로, 승강기, 점자블록, 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량 접근 경보 설비 등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였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